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의 모든 기술력이 집중된 2021년 새로운 폴더블 폰 갤럭시 Z 플립 3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Z 플립 3의 모든 새로워진 점들과 또 Z 플립 3를 활용하는 방법들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번 Z 플립 3는 디자인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이코닉 투톤 디자인이 눈에 띄죠. 전작이 반짝거리고 예쁜 컨셉이었다면 이번 Z 플립 3는 정돈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크림 색상이고요. 이건 그린 컬러, 이건 라벤더, 그리고 팬텀 블랙입니다. 카메라 렌즈를 포함한 전후면 모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가 적용이 됐고요. 측면 프레임과 힌지 부분은 아머 알루미늄이 적용되면서 흠집에 강하고 내구성도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문이 잘 묻지 않아서 항상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크림과 그린, 라벤더 색상은 유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팬텀 블랙은 갤럭시 S21 울트라처럼 무광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Z 플립 3의 가장 큰 특징인 커버 디스플레이는 60Hz 주사율의 1.9인치 슈퍼 아몰레드로 전작보다 4배 가까이 커졌고, 그 옆에는 세로로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가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투톤 부분은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질 정도로 약간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카메라는 여기서 한 번 더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그 정도가 미미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 플립 3를 펼치면 내부에는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6.7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작보다 경도가 80%나 향상된 새로운 UTG가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고 있고요. 상하, 좌우, 내면의 베젤 사이즈도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Z 플립 3는 수화기 스피커를 미디어 스피커로 활용하면서 하단부 스피커와 함께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번 갤럭시 Z 플립 3는 5나노 공정의 최신 스냅드래곤 888 칩셋을 탑재하고 8GB의 램과 256GB의 내장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작처럼 3300mAh의 배터리와 183g의 무게, 유선 15W, 무선 10W 충전,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까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죠. 이번 Z 플립 3는 폴더블 폰 최초로 방수 등급을 받았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무려 IPX 8등급으로 갤럭시 S21과 동일한 방수 등급입니다. Z 플립 3에 물을 엎지르거나 비가 내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방수가 될 만큼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점에서도 역시 반갑죠. Z 플립 3가 받은 방수 8등급은 담수 기준 수심 1.5m에서 30분 방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리하게 물속에 집어넣고 사용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점 꼭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번 Z 플립 3의 디자인적 변화의 핵심은 4배 가까이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죠. 커진 만큼 사용성도 훨씬 향상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Always On Display AOD 기능이 투톤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모습인데요. 확인하지 않은 알림이 있으면 왼쪽 부분에 노란 점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AOD 상태에서 2번 톡톡 두드리면 화면이 켜지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켤 때마다 조금씩 다른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재밌게 쓸 수 있습니다. Z 플립 3는 여러가지 커버 디스플레이 테마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갤럭시 워치 감성을 연출할 수 있는 워치 페이스 테마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또 원하는 사진을 최대 15장까지 테마의 배경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켤 때마다 사진을 번갈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애인 사진을 여러 장 넣어놓고 볼 수도 있겠고요. 수험생이라면 영어 단어나 잘 안 외워지는 내용을 넣어둬서 습관처럼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달력을 넣어놓거나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활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바코드나 QR코드를 배경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자주 쓰는 할인카드나 적립카드에 바코드를 넣어놓고 바로바로 사용하거나 병원이나 도서관처럼 자주 방문하는 곳에서 본인 인증을 바코드나 QR코드로 하는 경우에도 Z 플립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죠. 이번 Z 플립 3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스와이프하는 방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핸드폰에 있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더 커진 화면으로 최대 8줄 확인이 가능하고요. 플립을 펼쳐서 알림을 더 자세히 확인하거나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커버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진동, 무음, 소리를 설정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삼성페이가 실행됩니다. 플립을 펼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삼성페이를 쓸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반갑네요.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하면 새로운 위젯 기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타이머와 음성 녹음, 오늘의 일정, 다음 알람, 삼성 헬스, 음악, 날씨까지 이 7가지 위젯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위젯들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서 카메라를 실행하는 퀵샷 기능은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커진 화면으로 셀피 구도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좌우로 스와이프를 하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전환되고요. 위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면 광각과 초광각 카메라로 전환됩니다. 손바닥을 내밀면 자동으로 셀피가 찍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듀얼 프리뷰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찍히는 사람도 큰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구도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사진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또 전화가 오면 발신자를 한눈에 확인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고요. 플립을 닫아서 전화를 끊을 수도 있으니까 예전 폴더폰의 감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는 접히는 구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플렉스 모드 패널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Z 플립 3를 살짝 접었을 때 화면 상단에는 앱이 표시되고요. 하단부에는 조작 가능한 컨트롤러가 표시되는 기능인데요. 상단바 내리기와 화면 캡처, 밝기 조절, 음량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미디어가 재생되는 앱이라면 미디어 조작 버튼도 나타나고요. 타이핑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키보드가 띄워지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거치해놓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Z 플립 3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설정에서 이 기능을 적용하고 싶은 앱들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편집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똑똑해졌다고 하는데요. 우선 잘못 찍어서 못 쓰게 된 사진까지 살려낼 수 있는 포토 리마스터라는 강력한 사진 보정 기능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찍었는데 아쉽게도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흔들려 버렸죠. 여기에 포토 리마스터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가요? 흔들림이 많이 보정되면서 글자까지 훨씬 선명하게 바뀌었습니다. 흔들림뿐만 아니라 사진의 밝기나 색감까지 한꺼번에 보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잘 나온 사진으로 바꿔주는 신박한 기능입니다. 또 사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감쪽같이 지워주는 AI 지우개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지우고 싶은 부분을 더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됐고요. 지우고 싶은 개체의 테두리를 따라 그리면서 지울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네요. Z 플립 3는 22:9 비율의 세로로 긴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 윈도우 사용에 훨씬 유리합니다. Z 플립은 위쪽에 동영상을 띄워놔도 아래 화면은 일반 스마트폰의 화면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Z 플립은 16:9 비율의 영상을 꽉 차게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꿔 생각하면 16:9 비율의 영상을 보면서도 남는 화면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동영상을 크게 보고 싶으면 가로로 사용하고요. 웹서핑을 크게 하고 싶으면 세로로 사용하면 되니까 Z 플립이야말로 진정한 멀티 윈도우 머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에도 새로운 멀티 윈도우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링크나 파일 또 텍스트를 화면 가장자리로 드래그하면 멀티 윈도우로 인터넷 새 창을 열 수 있게 된 건데요. 보던 창을 그대로 두면서 새 창을 열 수 있으니까 원래 흐름에 방해받지 않고 다른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하면서 웹서핑하기에도 이만한 기능이 없겠습니다. Z 플립은 접히는 구조상 카메라를 더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해놓고 촬영하면 남이 찍어준 것 같은 셀피를 찍을 수도 있고요. 삼각대가 없어도 장노출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프리뷰 화면을 아래쪽 화면으로 내리는 플렉스 모드를 이용하면 렌즈가 회전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찍는 리뷰 화면처럼 항공샷을 쉽게 찍을 수도 있고요. 로우 앵글로 특별한 느낌의 촬영도 가능합니다. 또 달리샷처럼 자연스러운 무빙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상하 좌우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때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완벽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능도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자동 프레이밍 기능 아시나요?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인물이 영상 가운데 오도록 자동으로 구도를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원래는 손으로 들고 찍을 때는 이 기능이 정식으로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핸드헬드 상황에서도 자동 프레이밍 기능이 정식으로 지원되도록 바뀌었고요.
인물의 최대 인식 거리도 2.5m에서 3.5m로 또 최대 인식 인원수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야간 모드를 촬영할 때에도 기존에는 노출 시간이 자동으로 정해졌었지만 이번에는 노출 시간을 자동과 최대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최대로 설정하면 노출 시간이 자동보다 수초가량 더 늘어나면서 더 화사하고 밝은 야간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요. 이번 G 플립 3에는 드디어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됐습니다. 하단 부분의 스피커와 수화기 스피커를 이용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됐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음장까지 적용 가능해서 모노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입체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작인 G 플립과 스피커 소리를 직접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삼성이 폴더블 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리즈가 거듭될 때마다 급속도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갤럭시 G 플립 3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특히 4배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의 높아진 활용성과 폴더블 기기 최초의 방수 지원, 균형 잡히고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폴더블 폼팩터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 방법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갤럭시 G 플립 3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한 차원 높은 완성도를 가진 폴더블 폰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G 플립 3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다음 비노트였습니다.